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셨는데 갑자기 긴장이 한 2배쯤 되는 것 같은데 예, 뭐 오늘 제가 소마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상환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3기로 작년 12월 14일에 수료를 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개발도 물론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프론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개발 직접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좀 이 소마 과정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차별적으로 뭔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좀 소마에서 6개월 동안 강제로 프로젝트에 묶어놓거든요. 그러면 되게 좀 답답해도 런 칠 수 없고 무조건 계속 해야 되고 또 돈도 주니까 나는 여기 묶여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랑 맞춰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내가 겪은 거를 좀 들려드리면 그래도 제가 좀 6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해봤으니까 좀 더 뭔가 차별성 있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약간 여유롭네요. 일단 오늘 할 얘기를 한 줄로 제가 좀 허술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언제나 저희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사실 한마디만 했으니까 이거 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발표를 다 하고 끝날 때쯤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려고 했구나. 저 한마디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제가 발표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고 그런 발표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마디는 좀 짧으니까 이거를 사실 이 얘기로 진짜 끝없이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추리고 추려서 3개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좀 가볍게 다른 개발자들 너무 우러러 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좀 더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로는 판단할 때 좀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하라는 거랑 솔직함에 큰 가치를 둬라라는 이렇게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제 소마가 뭐냐 제가 듣기로 막 소마를 직접 하신 분이 여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서 제가 막 엄청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배경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서 소마가 뭐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부트캠프는 아닌데 좀 이제 부트캠프 막 티어표 이런 게 저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걸 인터넷에 쳐보면 아무래도 좀 1티어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SK의 모 계열사에서 부트캠프 참여자를 우대하는 채용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 부트캠프 목록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좀 지명도 있고 명성도 있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출신인 사람으로 좀 개발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당대표 이준석이라서 제가 막 그 개발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고 막 그러니까 아직 이게 13기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막 연차가 높은 개발자 출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뭘 하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구글 간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유세 떨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라고 했을 때 3명이서 약 6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하게 해줘요. 이 사진이 진짜 소마 홍보할 때 쓴 사진인데 이게 뭐 왼쪽에서 뭐 원래 인도 형님들한테 유튜브로 코딩 배우다가 이것도 제 생각에 나쁘지 않긴 한데 그 소마 오면 좀 최고 전문가들 가면 멘토들 되게 많거든요. 막 뭐 구글 출신, MS 출신 이런 사람 되게 많은데 정말 누가 봐도 전문가로 할 만한 사람들한테 멘토링 받고 또 그것만으로는 사실 프로젝트에 좀 열심히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 주고 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주고요. 100 정도가 아니라 딱 1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뭐 기기 구입비, 프로젝트 할 때 뭐 외주 비용 이런 거를 한 외주 비용 제 기수 기준으로 720 정도 인당은 아니고 이제 3명당 720 주고 저기 보면 맥북 있는데 저것도 소마에서 준 돈으로 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내가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은 물론 아니지만 학생 기준으로 꽤 큰 돈이니까 아무래도 프로젝트에 좀 몰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페이지들 수십 개는 찍어냈고요. 이게 뭐 다들 프론트라면 해보신 경험이겠지만 어쨌든 맨날 맨날 수십 개의 버그를 고치면서 막 한 딱 6개월 조금 못 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밴드 관리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런 개발 관련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지금 돌이켜 볼 때 지금 다들 뭐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했던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이런 프로젝트를 꼭 소마에서만 할 수 있냐? 아니죠. 다들 잘 알아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는 돌아보면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었어요. 뭐 외주 비용 이런 거는 좀 부담이 됐겠지만
그래서 그보다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얘기를 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가볍게 저도 이런 강연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 다른 개발자들을 너무 우러러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뭐 다른 학교까지 와서 뭐 하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연서 소개를 해먹었는데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소마 13기에서 밴드 관리 통합 서비스 밴드웨건이라고 여기 로고도 외주로 받았고요. 프론트를 개발했고 알고리즘에 미친 사람입니다. 다이아 5까지 찍었었고 그냥 수상 내역 여기 다 쓰면 이렇게 넘어가서 수상 내역 이런 거 하나도 안 썼고요. 그리고 여기 제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좀 계신데 이제 지난 겨울방학 때 신촌연합 알고리즘 초급반에서 강사를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서강대에서 당연히 지명도 뭐 엄청 높고요. 저 모르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이 목수전공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임원도 달았습니다. 소마에서도 그래도 한 30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80명 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점도 뭐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막 뭐 수석 이런 것까지는 당연히 아닌데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뒤에 건 아무도 말하지 않죠. 저는 그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게 부실골 엄청 많이 틀리고 아까 그 오기 전에도 브론즈 1 문제를 3번 틀린 끝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다이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죠. 코테도 저한테 어렵습니다. 막 붙고 말고를 떠나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단칼에 배워버리고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아는 사람 되게 많다고 했는데 정작 그 소마에 함께한 팀원들은 연락 안 하고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친해지지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아는 사람 많지만 막 외롭답시고 학교 상담소나 이런 데서 상담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개인적인 얘기라서 막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저렇게 아는 사람 많고 막 한 활동도 뭐 꽤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모습과는 실제로는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학점이랑 별개로 지난주에 그 인턴 기술 면접을 보고 왔는데 그냥 탈탈 털렸어요. 막 네트워크 막 OSI 7계층 이런 거 대답 막 못하고 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막 연발하고 그냥 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맨날 아 좀 더 열심히 살 걸 하고 후회하고 앞날에 뭐 먹고 살지 왜냐면 인턴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 맨날 걱정합니다. 이게 뭐 이런 그 부족한 점들이 자랑이 나는 게 아니고 앞에 이렇게 소개하면 뭐 나름 그래도 자랑이랍시고 써놨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는데 아무튼 뭐 아 되게 이 사람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랑은 별개의 모습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뭐 아무래도 제가 다른 학교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저 쓰레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나름 이거 끊겼네요. 이거 뭔가 안 되는데 아무튼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만 열심히 했냐 아니죠. 아까 저도 솔직히 발표 들으면서 와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했어? 라고 되게 감탄을 했었는데 아까 뭐 윤주님도 그렇고 아니면 아까 그 모던 시뿔뿔 하신 분도 그렇고 되게 감탄을 했었는데 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소마나 아니면 다른 학회 활동이나 하면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막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예, 다 그냥 얘기해보면 다들 후회하고 고민하고 또 모르는 게 많아요. 많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본인은. 다들 자기 실력 쓰레기라고 생각하고요. 남들은 이제 뭐 마블 유니버스에 나오는 그런 히어로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면요. 다 난 쓰레기야라고 말해요. 이제 막 아 저 사람 너무 잘하는데 막 뭐 구글 인턴도 했고 막 어디 지금 막 완전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고 저 사람 개쩌는데? 라고 생각해서 가서 좀 깊이 얘기를 할 기회를 얻으면 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쓰레기고 아무것도 못해요.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개발하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쫄지 말라. 왜냐면 저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아마 뭐 다른 분들도 난 쓰레기야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고민을 안고 살고 있고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굳이 막 쫄 필요 없다. 다 똑같은 막 저는 잘하는 사람들이 무슨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막 저랑 완전히 태생이 다르고 막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키보드를 잡고 나오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저랑 똑같은 사람이고 저보다 열심히 살았을 수 있고 잘할 수 있는데 저랑 완전히 막 태생이 달라서 나는 저렇게 절대 못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좀 반쯤 격려같이 가볍게 한 얘기였고 이제 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막 이런 질문들 몇 번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프로젝트 해야 돼? 그러면 되게 쉬워요. 그냥 주제는 아무거나 잡고 막 투두리스트 게시판 뭐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던 MBTI 테스트 이런 흔한 주제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아무거나 그냥 사다리 타기로 정하고 그 다음에 아무나 잡고 말해요. 예를 들면 다현님 같이 프로젝트 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마치 자동 응답기처럼 다 비슷한 답변이 날아요. 아, 저야 정말 좋죠.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그냥 그 말 끊고 아, 이리 오세요.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 돼요. 이게 막 성공률 100%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약속한 듯이 이런 답변을 해놔요. 근데 성공률 100%도 막 이게 뭐 연애를 하고 막 길에서 번호를 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저를 거절한다고 해도 그게 막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너무 바빠서 이미 사이드 프로젝트 세 개를 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저랑 할 수 없겠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다현이 너무 바쁘다. 그래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 뒤에 계신 분한테 가서 저랑 프로젝트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말하겠죠? 저야 정말 좋죠.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막 두세 번만 하면 금방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고민할 게 없다. 주제는 그냥 사다리 타기로 정하고 사람은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돼요. 그냥 컴공 막 그 이제 저희 학교에는 서강톡톡이라고 그런 막 컴공 전체가 있는 그런 약간 카톡 그 학교 어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연락을 한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사람 구하기 너무 쉽다. 그럼 누구랑 프로젝트 해야 될까? 그걸 골라야겠죠? 당연히 제가 첫 봤을 때, 아, 재현님은 딱 봐도 저랑 손발이 너무 척척 맞고 다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걸 한눈에 가려내서 바로 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게 못하고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소마 가면 팀을 아까 3명이라고 팀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300명을 센터에 다 풀어놓고, 그, 알아서 팀을 지어와라. 3명씩 짝짓기 해와라.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다들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팀을 구하려고 안달이 났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 그냥 오는 제안을 받으면 된다면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지 않았고 다 대부분 한 90%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들 뛰어다닐 텐데 다들 뛰어다니는 사람끼리 만나서 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요. 저 너무 부지런하고 진짜 개 열심히 하고 막 일정 무조건 맞출 수 있고 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 이 사람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아닐 텐데 아무도 막 저 나태하고요. 막 잡 너무 많아서 막 연락 절대 안 받고 일정 절대 못 맞춥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꽤 있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진짜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들 자기 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왜냐면 이거 그 같이 팀을 짜서 100만 원 받아 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좋게 말하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좀 일단 뭐 실력, 기턱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있죠. 학벌, 뭐 서울대라고 한다. 아니면 카이스트. 솔직히 믿음이 좀 더 가겠죠. 막 학벌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소위 말하는 네카라투베에서 인턴을 했어. 레주메에 막 카카오 인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써 있으면 갑자기 신뢰도가 급상승하죠. 그런 것들, 그런 좀 객관적으로 따지기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따지기 쉽습니다. 이거 제 레포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6257개 합니까? 그냥 좀 유명한 개발자 분 거 따온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은 실력이나 성실함 이런 게 확인하는 비용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닌데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쉽죠, 상대적으로. 그냥 깃허브 들어가 보면 되고 이 사람 레주메 보면 되고 써 있는 자기소개 보면 돼요. 근데 저희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회사면 아무래도 원래부터 걸러져 온 사람들이 들어오고 내가 뭐 이 사람이랑 돈으로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관계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잘 할 수 있고 근데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소마도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뭐 싸울 수도 있고 싸워도 뭔가 묶어줄 장치가 없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그냥 저 안 할래요 이러고 잠수 타버릴 수도 있어요. 소마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그 소문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잘 맞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실력보다 중요하냐? 너가 막 네카라큐브에 인턴한 사람이랑 할래? 아니면 너랑 되게 잘 맞는 사람이랑 할래?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저랑 잘 맞는 사람이랑 합니다. 이 사람이 C도 모르고 포인터도 모르고 막 그냥 자스도 처음 시작해서 상관없어요. 저는 무조건 그 사람이랑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취향인데 막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게 분명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는 거죠. 어쨌든 한 사람이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는
제가 뭐 다현님이랑 직장 동료예요. 그러면 좀 막 뭔가 그 감정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 나 이 회사에서 뭐 월급 200, 300 아니면 400 이렇게 받으니까 참아야지. 그리고 다현님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막 그 몇백만 원씩 주고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묶어줄 게 없어서 처음부터 좀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직접 겪은 일인데, 여기 그 날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12월 7일에 그 메시지를 보냈죠. 12월 15일에 답장이 왔습니다. 너무 걱정이 됐어요. 막 처음에는 좀 답답하다가 나중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막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8일이나 안 봤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별일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되게 좀 화가 많이 났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8일이나 안 받는다는 게. 이게 뭐 중간에 삭제하고 이런 주작이 아니고 진짜 원본입니다. 이거 가린 것만 빼고. 그래서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아, 진짜 중요하구나. 저는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락을 빨리 주고받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꼭 이걸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8일은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좀 실력이 뭐 실력은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리고 저도 막 엄청 이 사람이 5년 동안 공부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서로 좋자고 하는 거고 서로 공부하고 늘려 나가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제가 감정적으로 답답한 일이 생기면 오히려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오히려 공부를 하는 것보다. 실력, 그리고 실력 좋은 사람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너무 실력이 좋은데 이 사람이 제 프로젝트에 완전히 나만큼 헌신해서 할까? 상식적으로 쉽지 않죠. 소마에서도 되게 막 이런 사람 여기 왜 있지?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소마에서 굳이 하겠다고 막 네카라쿠베 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소마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남은 팀원들은 그냥 망하는 거죠. 차라리 무일푼이라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했던 게 낫죠. 그 사람은 공부라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팀을 구하는 장면들은 사실 이런 거였어요. 뒤쪽에 이제 칼 하나씩 숨기고 있고, 나 사실 내 카라쿠에 붙으면 바로 런해야지. 아니면 뭐 그냥 일정 절대 안 맞춰야지. 이런 거칼 하나씩 숨겨놓고 다 막 겉으로는 전 멋진 사람입니다. 이러고 팀 구하는 거였어요. 저는 뭐 이 정도까지 막 이 칼을 맞지는 않았는데 칼을 맞은 사람들을 여러 만났거든요. 그래서 브레이스를 구할 때 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 잘 맞아야 된다는 게 되게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뭐 나랑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낫겠죠. 이게 자꾸 좀 뒤로 내려가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기준을 구체화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막 저랑 잘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거기에 yes, no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연락 잘 받으세요?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막 하루에 최소 10번은 보시나요? 아니면 하루에 최소 12시간씩 모니터 앞에서 상시 대기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로 치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조건을 좀 써봤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구체화가 덜 되긴 했는데, 일단 저는 자기한테 온 연락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카톡에 올라온 일을 안 없애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제 최우선 순위입니다. 프로젝트 할 때. 그리고 좀 낯 안 가리고 거리낌 없이 친해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제가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왜냐면 친해야 좀 저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그런 사람이고, 또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또 프로젝트를 해나가면서 이런 기준들을 깎아 나가셔야겠죠. 이제 하면서 분명 답답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때그때 물론 풀면 좋겠죠. 근데 못 풀더라도 그걸 꼭 기억해 놓고, 예를 들면 내가 프로젝트 하는데 연락이 안 받아서 되게 답답했네. 뭐 아니면 이 사람이 낯을 너무 가려서, 아니면 너무 서로 조심해서 내가 뭐 이 사람한테 버그 하나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 그래, 그게 굉장히 답답했다면 뭐 내가 버그 고친 거 이런 것만 기억하고 기록하지 말고 이런 거를 좀 기억해 놓고 다음에 프로젝트 할 때는 물어보면 되잖아요. 좀 막연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낯을 좀 많이 가리시나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 막연한 질문인데 저랑 잘 맞으시나요? 이거보다는 훨씬 대답하기 쉽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도 자기가 낯가리는지 아닌지 정도 알 테니까.
자꾸 넘어가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이 단순히 대답만 하면 되는 그런 기준으로 치환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20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처음부터 잘 맞을 수 없어요. 이게 뭐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조건들도 있겠지만 저는 연락 잘 받는 건 절대 양보 못 합니다. 근데 막 나사를 가리는 사람 아니면 좀 부지런한 사람 이런 거는 어떻게 다 맞겠어요. 그러면 정량적인 규칙으로 끌어와라. 예를 들어서 연락을 잘 받는 사람이 좋다면 근데 이 사람이 뭐 사실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어. 근데 계속 해나가야 돼. 그러면 정오부터 3시간 단위로 자정까지 무조건 한 번씩은 확인해라. 아니면 뭐 불편함이 느껴지면 편하게 이야기해라. 대신에 일주일에 하나씩 무조건 이야기해라. 그냥 생각해서라도 막 뭐 그냥 너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라도 이야기해라. 그렇게 그냥 강제적인 규칙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비효율적이라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랑 하는 게 맞고 이런 규칙을 만들면 비효율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당연히 이게 불편함을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낫지. 일주일에 하나씩 강제로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렇게 어차피 다 맞을 수 없으니까 안 맞는 부분들은 이런 규칙들로 케어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연락을 안 받어요. 그럼 내가 뭐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인 걸 나도 아니까 차마 뭐라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뭐라 할 명분이 생겨요. 너 왜 3시간 동안이나 연락 안 받어? 그게 규칙이잖아. 이런 식으로 뭐라 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하나씩 불편한 걸 얘기하기로 했는데 얘기 안 하면 그 규칙이었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규칙을 어긴 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나한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도 답답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막 그 내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에 비해서는 그런 비효율이나 나에 대한 족쇄를 감수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잘 맞는 사람이랑 잘 해나가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누가 못합니까? 안 그런 사람이랑 잘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겠죠. 그래서 어, 내가 너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최강자라서 누구와 해도 막 그냥 천생연분처럼 같이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저같이 제가 했던 것처럼 정량적인 기준을 정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했던 거는 규칙이 5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15가지로 늘어났어요. 이게 다 보면 좀 딱 판단을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읽어보면 뭐 본인이 한 일을 5분 내로 설명할 수 있게 아니면 3일 전에 뭘 얘기하기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좀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맞춰 나가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주제로 이제 좀 솔직함에 큰 가치를 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막 네카락 후배도 있고 구글도 있고. 그럼 뭐가 다를까? 막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꼰대 대기업들과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영어 이름 쓰고 막 되게 수평적이고 지금 여기 보면 막 그 나이에 상관없이 다 같이 그냥 맥주 하나씩 들고 회식하고 있죠. 아니면 좀 힙한 기술 쓴다. 막 러스트 고 이런 거 쓰는 회사들이 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뭐 시간 부족으로 막 이걸 한 10개 나열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한 3가지 정도 꼽아보면 이러는데 근데 이런 문화가 왜 생긴 걸까 생각해 봤을 때 IT 인재들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냥 MZ들이 좋아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 IT 분야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이런 문화가 생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좀 솔직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막 영어 이름을 써도 그거에 이 솔직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막 우리 영어 이름 써요. 막 상무님 영어 이름이 윤이야. 근데 상무님 코드에 버그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깃플레임 쳐보니까 상무님이야. 근데 내가 상무실 똑똑 두드리고 아 상무님 여기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진짜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아 윤이 여기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면 될 거를 이 막 이렇게 막 상무님 여기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할 거면 영어 이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솔직 좀 이런 버그나 아니면 뭔가 이 코드 좀 냄새 나는 것 같다 그런 거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그 영어 이름이나 수평적인 문화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그렇게 어렵냐? 버그 있다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서로 학생끼리 프로젝트 하는 거에서는 특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프로젝트에 묶여 있으니까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게 막 뭐 재촉을 별로 안 친한 사이인데 재촉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막 제가 다현님과 프로젝트를 하는데 다현님 코드가 뭔가 좀 잘 돌아가는데 좀 이 스타일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내가 별로 안 친한데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 그 코드 리뷰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그런 거에 자신 있는 대학생이면 이미 어디서 인턴하고 있죠. 왜 학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겠습니까, 솔직히. 막 10년 차 시니어도 코드 리뷰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막 이런 거를 편하게 말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게 쉬웠으면 왜 회사들에서 막 영어 이름 쓰고 막 회식 그 줄이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해야 돼요. 말조심하다가 해야 할 말도 못하기. 그리고 좀 상처나 감정이 상하더라도 해야 할 말 하기. 물론 저도 최상의 선택지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막 바보도 아닌데 말조심하면서,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하면서 해야 할 말도 하고 이런 선택지가 제일 좋죠. 저도 막 미국에서 막 부드럽게 말하는 거는 바이트 낭비가 아니다 이런 거 압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처음부터 되면 그런 운동이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막 캠페인도 하고 하죠. 연습을 통해서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말조심하면서 해야 할 말 못 해보니까 상처 주면 좀 감정이 상하더라도 해야 할 말을 하고 그걸 극복할 만한 관계를 쌓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친구랑 뭐 싸울 수 있죠. 근데 막 그렇다고 바로 손절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좀 뭐 며칠 꽁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요. 약간의 감정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게 진짜 쉽지 않죠. 이게 제가 아까 규칙이 5개라고 했었는데 7개였네요.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뭐든지 불편한 게 생기면 빠르게 공유하기. 뭐 좋은 규칙이죠. 누가 모릅니까? 저도 동의해요. 근데 그 제가 소모하면서 아까 80명 넘게 만났다고 했는데 그럼 한 수십 팀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막 3명 중에 1명만 만나고 이런 적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그 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면 이런 규칙이 없었던 팀이 없어요. 진짜 다 있어요. 막 불편한 거 생기면 언제든 말해라, 솔직하게. 근데 이 중에 이거 지킬 수 있었던 팀 진짜 한 손에 다 꼽을 수 있어요. 한 3팀 될까? 제가 오면서 해봤거든요. PPT 검토하면서. 한 3팀? 진짜 얼마 없어요. 그 수십 팀 중에서. 그래 나름 개발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고 열정 넘치는 사람들인데 이거 하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그 뒤로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잘 된 팀 규칙을 제가 봤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가장 좋게 팀원 간 관계, 가장 솔직해질 수 있었던 팀원 규칙은 이거 뭐 하나하나 읽으실 필요 없고, 왜냐면 제가 전체를 캡처한 거라서 보면 이게 되게 유기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 그 오늘 운동 완료 이거 주 3회 이상 해야 되죠. 그리고 맨날 스크럼 할 때 TMI 하나씩 말해야 돼요. 이게 뭐 그 오운환 이런 게 좋은 문화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쨌든 뭔가 자기 정보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십하면 안 되죠.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대화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 오늘 운동 완료했어. 그러면 20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뭐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수고했어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카톡을 확인해야 되고 막 이 사람 운동 열심히 했고 뭐 열심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했구나. 어떻게 사는지 알고 어디 시간 쓰는지 알고 최소한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TMI 뭐 나 오늘 머리 깎았어. 이게 뭐 별거 아니죠. 근데 무조건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다른 규칙에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싫어도 머릿속에 때려 박히게 되잖아요. 그렇게 좀 친해지고 솔직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않으니까, 말이 쉽지 막 실제로 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어쩔 수 없이라도 친해질 수 있게 정량적인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오늘 운동 완료도 좋고 막 뭐 오늘 뭐 먹었는지 올리기 이런 것도 좋아요. 이 그 운동인지 먹는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정량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팀을 묶어줄 수 없어요. 제가 막 저랑 프로젝트 하면서 매달 300만 원씩 드립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알아서 나한테 맞추겠죠. 근데 난 그런 돈이 없고 대부분 다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300만 원이 있다 한들 그런 데 쓰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마치 뭐 우리가 돈을 주고 서로 돈 주니까 참는 회사 마냥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어요. 기대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럴 수 있더라도 아마 나랑 같이 프로젝트 하는 팀원들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팀장일 때이고 개인으로서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 아니면 막 내가 TMI라도 얘기할 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고 싶네요. 제가 소마에 가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최강의 개발자라 생각했어요. 막 진짜 이상한 티셔츠 입고 막 여기 파이썬 막 크게 써 있어. 막 그러고 막 목도 막 이렇게 돼 있고 허리도 그냥 한 90도 굽어져 있고 이게 최고의 개발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개발 잘하지. 아 그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 고수 많아요. 아니면 뭐 머리도 좀 장발이고 그런 사람 고수 많은데 이제 소머에서 본 진짜 좀 고수라고 할 만한 개발자들 뭐 연수생들은 그렇다 치고 멘토들은 다 뭐 진짜 좋은 데서 일하다 온 사람들 누가 봐도 막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서 일하다 온 사람들인데 진짜 막 너무 인싸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뭐 노는 거 좋아하고 잘생겼고 예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차원이 달라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그냥 뭐 아무래도 외모 관리에 투자할 시간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눈을 가리고 보면 내가 컴공과랑 대화를 하는지 경영학과랑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게 근데 왜 그 사람이 인싸일까? 그냥 태생이 인싸일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얘기해보면. 근데 그냥 좀 서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름 취미도 있고 내가 뭐 만나서 할 얘기가 개발밖에 없어. 그럼 이 사람이랑 솔직히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개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뭐 취미도 갖고 운동 뭐 취미가 다들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좀 개발에만 미쳐 있으면 생각보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잘 풀고 그 프로젝트 팀원들이랑 친해지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기 있는 저 초고수도 저랑 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면 아무래도 20년간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랑 맞춰야 되니까 양보할 수 없는 기준들을 마련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고를 때는, 근데 그 뒤로는 맞춰 나가야 돼요. 그 방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난 뭐에 답답했지? 막 연락을 안 받아서 답답했어. 뭐 이런 거를 꾸준히 연구하고 기록하세요. 버그만 기록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솔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하고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